도슨트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전시는 알폰스 무아 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미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할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질문으로 먼저 좀 네네.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예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림 좀 그리셨었나요? 저는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그래서 때부터? 지금도 제 친정에 가면 제가 아기 때 그렸던 스케치북 찢어가지고 어머니가 전시대 놓으시고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정말 못 그렸었어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네. 그냥 막 연필로 이렇게 점을 막 찍었어요. 어. 막 이렇게 그냥 아. 한 10개 막 이렇게 찍어, 막 15개. 근데 그 점들을 이렇게 이으면 오. 그 모양이 약간 오. 별자리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 나 혼자 이걸 보고 상상을 하는 거야. 이게 최대한 뭐랑 비슷할까? 아, 곰이다. 그러면 곰 색칠을 해요, 그냥. 근데 이건 곰이에요.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저만의 이제 점선화, 뭐 야수파를 창조시킨 것처럼 점선화를 스타트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죠. 되게 자유로웠을 것 같아. 네. 맞아. 오늘 만날 화가가 떡잎부터 달랐던 아, 오. 본투비구나, 영재. 본투비. 오. 영재과였던 뭔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화가 이야기예요. 자, 오늘 어떤 화가인지 어김없이 제1전시관 화가의 초상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야, 무슨 글래디에이터 같다. 오, 너무 어. 멋있게 잘 그렸는데? 자기 눈빛을 이렇게 우수에차게 그린 사람 처음 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화가 별명이 멋있어요. 프라하의 별, 뭐 체코의 별 멋있다. 와. 이렇게 불리는 화가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알폰스 무아는 1860년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어머니가 가정교사였대요. 근데 이 무아가 태어난 곳이 시골 중에 시골이었대요. 아.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거를 사줄 데가 없었대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돈을 벌러 가야 될 때마다 이 어린 무아에게 아기 때부터 뭘 해줬냐면 목걸이를 만들어서 항상 걸어줬대요. 근데 그 목걸이가 예상하지 못한 예술성을 키워주게 돼요. 목걸이가? 목걸이랑 미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죠? 그 목걸이 끝에 보석 뭐 이런 게 달린 게 아니라 네. 색연필이나 아. 연필 같은 걸 이렇게 달아줬대요. 그래서 항상 아기 때부터 이 잡히는 게 연필, 색연필 이런 거니까 걸음마보다 먼저 한 게 그림이었다 라고 얘기가 전해져요. 우와. 근데 사실 작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애들이 벽에 낙서하듯이 그린 거 네. 아닐까요? 그렇죠. 체코 프라하에 가면 무아 미술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무아를 보러 거기 갔다 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딱 가면은 이게 무아의 첫 작품이다 라고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공식적인 이제 알폰소 모아의 첫 작품.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려졌어요. 일단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와, 잘 그렸네. 어머, 이거 몇 살 때 그린 못해도 거예요? 한 영재 중에 중학교 후반, 맞아, 고등학교 중학생? 초반.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주제를 그렸어? 초등학생 느낌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죠. 이게 알폰스 무아가 8살 때 그린 거예요. 와, 대박이다. 심지어 그림을 배운 적도 없어요. 이제 와. 주제가 예수의 순환이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아. 그런 영향을 받았을 어머니, 거라는 어머니. 말도 있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독학을 한 거죠. 대부분 어리면 뭘 보고 그리거나 그죠. 맞아. 아니면 상상을 해도 아예 아무거나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에 밑에다가 또 본인 생각들을 더해서 뭘 한 거잖아. 대단하죠? 저 이게 뒤에 머리 뒤에 후광도 그렇고 와, 명암 대단하다. 표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아의 천재성을 볼 수 있는 첫 작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에 비해 운이 안 따라줬어요. 이 시기는 천재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에서 한번 좌절을 맛봐요. 고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옆 나라인 오스트리아로 향해요. 근데 왜 오스트리아에 갔냐면 당시에는 어떤 연극의 무대 디자인, 무대 장식을 화가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극장에서 화가를 뽑는다. 아. 도전을 하러 간 거죠. 다른 나라로. 그리고 이번엔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딱 들어갔는데
무화가 취업한 극장에 불이 나요. 그럼 그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무슨 근데 일이야? 이게 단순히 작은 불이 난 게 아니라 역사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화재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만 약 400여 명이 네? 생겼던 화재 사건이. 그래서 화재로? 이게 실제로 남아 있어요. 그 기록들이 너무 큰 화재였다. 어머.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화가는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재능은 있는데 묘하게 하나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체코로 돌아와서는 뭘 하냐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도 차고 있으니까. 네. 초상화를 그려요. 근데 그때 우연히 한 귀족의 초상을 잘 그려줬어요. 귀족의 마음에 들어서 이 귀족이 무화를 키워주기로 한 거야. 오. 그래서 약간 후원금을 줄 테니까 파리로 가라. 넌 파리로 가야 된다. 와.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 실패하고 오스트리아에 실패하고 마지막 도전으로 파리에 간 거야. 와. 딱 도착했더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만났던 화가들, 그 시대의 천재들이 다 있는 거야, 파리. 세잔, 뭐 마티스 다 있었던 거예요? 19세기니까 비슷한 시기쯤에 다 파리가 겹쳤을 미어 거다. 터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천재들의 시대인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겹치진 않지만. 네. 자,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 그랬더니 후원도 끊겨요. 그치. 뭐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성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끝까지 계속 가? 그리고 이제 30대가 넘은 거야. 근데 그때까지 이럴다 할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현실과 좀 타협을 해. 인쇄소 공장에 들어갔어요. 어머. 근데 이제 슬퍼. 돈을 벌면서 그림을 네. 그리는 거지. 근데 메인도 아니에요. 보조로 들어간 거야. 얼마나 서러워, 그죠? 그때 여기서 무아의 재능이 또 빛을 발해요. 그게 뭐냐면 성실성. 성실함. 제가 아는 화가 중에 인성적으로 가장 훌륭한 화가예요. 무화가요? 네. 어? 이렇게 올바를 수가 없어. 오. 그리고 이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실했냐면 인쇄소에서 쉬질 않았대요. 쉬는 날에도 계속 나가서 디자인 연습했대요. 그리고 기회가 와요. 30대가 넘어서. 드디어. 그 기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라 불러요. 다 이제 다른 직원들이 크리스마스라 놀러 간 거예요. 이 휴가를 다 낸 거지. 근데 혼자 남아서 또 무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인쇄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급한 작업이 있다. 너 포스터 그릴 줄 아냐? 지금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다. 야, 완전 드라마네.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사실 무아는 그 전까지 포스터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아. 보조였잖아. 그냥 그림은 잘 그리는데 포스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선뜻 나서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무아는 근데 그걸 허락을 해요. 내가 하겠다. 자신이 있었나 보다, 마음속에. 그죠? 그래도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서 남들 휴가가 있을 때 자신의 그 30대까지 그렸던 다 모든 노화를 담아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완성했냐? 완성했다. 딱 보여줬죠. 궁금해. 그리고 무아가 그 완성한 디자인을 꺼내와요. 볼까요? 어떻게 네. 그렸는지? 너무 잘 이렇게 그렸는데? 잘 그렸는데? 너무 멋있다.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멜로드라마 지스몽다라는 연극 포스터예요. 아름답다. 1894년에 초연됐거든요.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꽃길 시작? 그러니까 그냥 와, 막. 첫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진짜. 왜 이제 꽃길 제발. 지금 세로로 길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게 비난의 포인트였어요. 이거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글쎄 한 50cm? 한 이만한데 세로로 이렇게 쫙. 그니까. 자, 이 포스터를 실제로 보게 되면 세로 길이가 2m예요. 이거는 실제로 봐야 돼요. 진짜 크네.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포스터는 대부분의 길이가 1m였던 거예요. 그럼. 세로 길이가. 그럼 두 배나 두 배가 큰 되는 거네. 그러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부하가 욕심을 많이 냈네. 그죠? 네. 그 전에는 저런 길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 아래를 두 개로 나눠 그린 거예요.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붙인 거예요. 저기 약간의 그 경계선이 약간 있네. 보이죠? 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잖아요?
이게 포스터니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야. 이게 약간 그 작품마다 틀어지는 정도가 좀 달라요. 요 가운데 선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보면 재밌지. 그런 거 보는 게. 어떡해. 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포스터냐. 어.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안 가져가는 것보단 가져가야지. 가져가는 게 낫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가져간 거야. 근데 무아는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휴가 복귀한 사람들이 다 질타했대요. 너가 왜 하냐? 너 망쳤다 너가. 어쩔 거냐.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었대요. 어떡해. 얼마나 그래. 근데 이제 매니저가 가져갔잖아요. 욕먹을 각오하고. 딱 네. 이 의뢰인한테 펼쳤는데 기적이 일어나. 이걸 실제로 의뢰했던 사람이 배우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그린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게 그렸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파리 최고의 배우라는 사라 베르나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여배우가 최고 여배우죠. 이거를 보고 제일 날 잘 그렸다 할 정도면은 입소문 탔겠네 그때부터. 그죠? 그리고 이 사라 베르나르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사라 베르나르는 지금도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배우로 평가받아요. 아. 응. 전쟁이 났을 때는 간호사로 지원해서 와우. 환자들 돌보고 나중에는 사실 사고를 당해요. 한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근데 그 절단된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는 이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울었대요. 존재 최고예요. 자체가 와. 딱 보여줬더니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베르나르가 결단을 내려요. 이걸 당장 파리에 나가서 다 붙여라. 거리에. 그래서 그날 이제 새벽에 다 도배가 된 거야. 그래서 다음 날이 된 거야. 출근을 하는데 뒤집어져요. 왜요? 길거리에 어. 포스터가 한 장도 없었대요. 왜? 근데 이게 실화예요. 왜?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떼갔대요. 근데 어머. 이런 이야기의 거의 시초급이 이 사람이에요. 아, 나도 그때 하나 떼왔어야 되는데. 얼마야?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알폰스 무아는 이 딱 한 장으로 인생이 역전돼요. 최고의 포스터 작가가 돼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죠. 근데 어쨌든 그 여배우한테 너무 고맙겠네. 그럼요. 나를 처음으로 인정해준 사람인 맞아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사라 베르나르는 바로 무아와 전속 계약을 해요. 그래. 6년 전속 계약. 그리고 요 6년 동안 무아의 포스터 속 주인공은 대부분 이 사라 베르나르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우리 예전에 고흐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일본 그림 얘기한 적 있죠. 네. 우키요에, 우키요에. 모파나. 사실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저런 디테일이 그 일본 그림에서 나와요. 윤곽선들, 디테일한 윤곽선. 그리고 두 번째,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세로로 길게 잘 안 그렸거든. 가로로 길게 그리지. 저 세로로 길게 그리는 게 일본의 영향을 가져온 거야. 파리 유학 시절에 배운 거겠네요. 연습한 거죠. 어.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지금부터는 무아의 전성기예요.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이제 다양한 포스터를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재밌어요. 아니, 너무 예쁜데?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이것도 진짜 낭만적이다. 야, 무슨 타로 카드 같아. 너무 세련됐죠? 네. 이 포스터 놀랍게도 달력 거표지예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아름답죠. 미쳤다. 잘 보면은 저 여성이 서 있고 성인 여성이 서 있고 별자리가. 뒤에 별자리 있죠. 원을 그리면서 원도 무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장 하단을 보면은 중간에 저 가로로 긴 네모칸 있죠. 네. 저게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아, 원래 판매된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원이 있는데 좌측 원 안에는 태양을 가리키는 해바라기, 달. 태양과 해바라기, 그리고 우측에는 달과 양귀비, 밤을 가리키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지고 하면서 이런 별자리와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됐다.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죠? 진짜. 정말 세련된 작가예요. 거의 100년을 앞서갔을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지금 아이돌 굿즈로 나와도 너무 예쁘다고 그럴 것 같은데. 요 시기의 무아의 작품은 상업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의뢰를 받아서 뭔가 홍보해주고 뭔가 판매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무아는 손대면 거의 모든 걸 성공시키는 와. 상업 포스터계의 최고봉이에요.